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두 번째 강의를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강 정정 기간도 끝나고 수강 정정 기간에 제 강의를 못 들은 사람은 앞서 1주차 강의를 듣고 그 강의조를 올려주면 됩니다. 좀 늦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 정정 기간 때문에 늦게 되었다고 밑에 코멘트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제가 감안해서 할 테니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리더십 챌린지 과목답게 여러분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또 그 리더십 역량을 일상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교육을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전공 과목보다는 여러분 관심 있는 것들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양 과목보다 가장 월등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또 그 기억이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전복될 수 있도록 제가 애써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리더십 능력 개발에서 소주제를 소심한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남 밑에 일할 팔자다라는 큰 타이틀을 또 하나 밑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죠. 자, 이걸 왜 배우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리더십은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을 내가 어떤 자질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성격이 소심해서 그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또 직접 경험했기도 했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강의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강의를 먼저 해야 되냐면 리더십의 이제 실전 어떤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어떻게 보면 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은가? 소심한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받아들이지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도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내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게 혼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격으로 치부하고 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정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적인 어떤 소심한 능력을 내성적인 성향을 완전히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인생을 살아가자. 손해보지 말자. 평생 남 밑에 일하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아무리 소심한 성격이라도 남이 시키는 일만 따라하고 그냥 네 그리고 수긍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펼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고요. 자, 세부 항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프닝 지난 시간에 했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잊어먹었을 거예요. 또 처음 이 강의를 또 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죠. 셀프 인성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핵심 주제인 성격, 이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점 명심하고 여러분이 그 요약 내용에 잘 기입하면 되겠죠.
자, 소심한 성격의 원인과 해결책, 그 다음에 대중공포. 이 소심한 성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대중 앞에서 발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대중 앞에 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는 부분이 약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교육이 스피치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 교육의 진행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학생은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앉아있고, 그죠? 선생님은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학생은 듣기만 듣고, 이런 어떤 태도. 주입식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말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장, 부반장을 해본 사람은 그나마 남 앞에 서서 자기의 생각을 반 대표로 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대중공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성격으로 치부하고,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를 못하는구나. 나는 싫어하는구나. 또 뭡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연을 좋아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TV 출연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뭐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누구한테 피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거는 이게 잘난 척인가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누리고,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후부터 여러분은 이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폭넓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 내용에 따른 실천사항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사람들은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 자, 강의를 저도 수차게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만, 자, 강의를 할 때 강의가 잘 안 된다 느낌이, 이번에 강의 참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반응이 정말 싫습니다. 강의가 잘 안 될 때 내가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꼭 말을 하는 이 연사 또 뭡니까? 가르치는 지도하는 교수, 선생님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문제가 있냐면 청중도 관심이 없는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쌍방이 잘 맞아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중이 반응이 좋으니까 연사는, 그죠? 교수는 말을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또 뭡니까? 경험을 곁들이면서 하는데 청중이 듣는 둥 마는 둥 휴대폰을 보고 딴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빨리 마치고 그냥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죠. 저도 내 역량이 뭐가 부족한지 항상 배우고 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는 없고 완벽하려고 노력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리더십 아닙니까? 리더십 챌린지니까 뭔가
내가 리더십 역량으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결국 나는 리더가 되고 싶은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좀 소심하고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리더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먹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쵸? 그냥 괜히 나대지 않았으면 그냥 괜찮을 것을 괜히 앞서 나대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리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의 브랜드를 갖추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욕 좀 먹자.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했을 때 내 의견이 잘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의견이 수용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안 될 때를 우리는 대비해서 그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물러나듯이 흘려보낼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하고 말했을 때 절대 욕을 먹지 않는다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욕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 할 말은 하고 어느 정도 살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착한 이미지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난 좋은 사람 되어야지, 누구한테든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누가 말하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학수고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남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더라고요. 이거 할래요? 네. 저거 할래요? 네. 저 안 할 건데요. 이거보다는 네, 예스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착한 아들. 그죠? 밖에 나가면 참 그 아들 착하네. 그 집 아들 참 착하네. 이 소리에 저는 그냥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이거는 제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생각은 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거나 떼먹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예스맨이 또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리더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자리고, 그쵸? 실수할 수 있는 자리다.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말을 하고 또 팔로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인생을.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가 제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고 그 재능을 노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능을 능력으로 바꿨지만 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뭐냐? 바로 리더십이다. 그 힘이 바로 리더십이다. 여러분의 능력을, 이 리더십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힘에 들어가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냐? 14가지. 셀프 리더십, 인성 리더십에서 14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게 과정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려면 아주 더 많이 시간이 요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첫 시간에 여러분의 이제 소심한 성격 이런 부분이니까 아마 자신감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체크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또 인성 리더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게 궁금하죠? 성격. 사람의 성격이 몇 가지냐?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지 72억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76억이면 76억 인구만큼 있습니다. 그만큼 성격은 다양합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격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할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구분시킨 겁니다. 칼 융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향적인 성격, 그죠? 외향적인 성격을 구분한 겁니다. MBTI로 16가지 성향을,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향을 그냥 구분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리 어떤 성향인지 알고 잘 대처할 수 있고 지혜롭게 서로 협동심을 발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을 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용은 안 나오지만 남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잘 모르면 연애를 잘 못해요.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데 많은 여성의 대자를 맞는 남자도 많고요. 정말 얼굴도 예쁘고 그죠? 그런 여성인데 남자들한테 많이 또 대자 맞는 여성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정보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워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거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저는 사람의 성격은 내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일단 소심한 동물도 맞습니까? 있습니다. 외향적인 동물도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떨리고 긴장하고 식은땀이 나고 심지어 우한 점심을 먹어야만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습득, 그죠?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이 사과라는 나무가 열리듯이 이게 성격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 다 뭡니까? 조합을 해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서 이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성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을 또 통해서 배워야 될 기질은 뭐냐? 생각은 뭐냐? 바로 나와 다른 성향의 성격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성별이 또 신체적으로, 신경, 정서적으로 다 타고난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 문화 다 다를 수 있죠. 경험이. 또 다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또 나가서 사회활동, 학교활동, 그죠? 여러 가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죠? 공익경험도 있고 좀 군대를 정시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이 성격이 결국은 똑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도
이런 다양한 성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릴 때부터 태어난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그 어떤 문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다른 여타적인 부분은 쉽게 복제가 되어서 벤치마킹해서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조직 문화는 절대 쉽게 복제되지 않고 벤치마킹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어떤 걸 문화를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문화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느낌이고 감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형상이고 어떤 그 조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복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포장을 해서 물건을 같은 걸 제조한다거나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갖다 접목을 해도 결국은 그 조직 문화를 바꿔내는 것은 사람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문화는 절대 바로바로 연결돼서 벤치마킹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성격을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미치는 영향, 자, 제가 말했습니까? 운명까지 영향을 미친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바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운명이 바뀐다. 결국은 시작은 뭐냐? 바로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는데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결국은 성격은 뭐가 스타트입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에 따라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우는 범하지 마세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긍정을 모두 머릿속에 만들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정신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완벽주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격. 우리 머릿속에는 부정과 긍정이 항상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울 때 부정이 긍정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살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을 모두 몰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은 우울감에 빠지고 자아 정체성의 혼란에 초래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진장 애를 먹는다는, 지금 현재 저한테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머리는 부정을 다 끄집어낸다고 긍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 비움과 체험을 적절히 해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 정도가 딱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죠. 빅터 프랭클이 한 이론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내부고요. 결국 반응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외부의 자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응은 하겠지만 결국은 외부의 자극보다 이 내부에 있는 이 뭔가가 더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부의 자극이 칭찬이다. 반응이 뭐가 나오고 싶습니까? 긍정이 나오고 싶죠. 외부의 자극이 충고다. 반응은 부정이 나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사실 본인 죽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어요. 몸은 안 다쳤습니다. 자, 이럴 때 복권에 당첨된 상황에서 차는 사면 됩니다. 맞죠? 지금 엄청난 마음 상태가 이미 좋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 사고가 나도 긍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안 다쳤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그만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을 되게 못 쳤는데 누군가가 꽃 선물을 했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이 나서 이 꽃을 사왔습니다. 자, 받으세요. 했는데 그 꽃을 받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기로에 있어요. 이럴 때 그 꽃이 예뻐 보이냐? 꽃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긍정인데 결국 그 꽃이 부정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외부의 환경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외부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이 마음 경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잘 수강하고 깨닫고 뭔가 터득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잘 경영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훨씬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정답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결국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짜증을 내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의 에너지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을 비유하면 공을 바람이 꽉 찬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공을 바닥에 딱 튕기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딱 튕기는 순간 바로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해 회복 탄력성이죠.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바로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에 바람이 빠졌어요. 공을 뺀 상태에서 바닥에 탁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튀어오르죠. 퍽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죠. 레지던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못 일어나는 거죠. 긍정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태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피터 브랭클이 아우슈비츠, 그죠?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습니까? 갇혀서 거기서 희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꼭 살아서 다시 가족을 볼 것이다. 그 희망을 품었다. 자, 그래서 한용이 말한 성격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저 외향적인 성향은 자기를 관심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좋아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말도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식적으로 막 습득하는 것보다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좀 예를 들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좀 내향적인 것 같고 그 정주영 회장은 다 돌아가시면 이건희 회장도 고 이건희 회장님. 자, 아무튼 여기 또 왔고요. 현대자동차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외향적인 성향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하다가 직원들이 안 되면 해봤어? 해봤냐고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줬으니까요. 뭐든지 경험을 중요시 여겼던 분이거든요. 자, 우리 울산대학교가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그분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이 이 학교를 만들어냈고 또 이 학교가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그런 점에서 참 고성중 회장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뭐 받들어 뭐 신체로 모시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교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활동적인인가요? 맞죠? 정열적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이해 안 되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내향적이고 좀 많이 살피죠. 살핌 경영, 그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 집중하고 내부 활동 집중하고 조용하고 글로 표현하고 말로 하는데 글로 표현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고 서서히 알려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좋다, 이게 이런 성격이 좋다, 이런 성격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외향적인 너무 외향적인 성격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외향적인 성격 너무 많이 나설 때 안 나설 때 많이 나서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해야 되겠고요. 또 너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리더십의 영향력이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확장시켜 주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자신감이 많다, 당당하다, 자신감이 당당하다, 수준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 이거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쪽이 갔다가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남들 앞에서 나서기를 꺼려한다. 남들 앞에 리드하기를 좋아한다.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 두려워한다. 실수를 겁내지 않으면 도전을 잘한다. 네. 그 다음에 표정이 자주 경직되어 있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성격이다. 잘 웃는 성격이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예민하다.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남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보통 이 내성적인 성향의 특징이죠.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 뭐 요걸 좀 먹으면 먹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 예. 이 단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 자꾸자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점에 소홀하게 돼요. 그렇죠? 장점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예? 남들의 혀돌림에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문제입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디 동창회 갔더니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니 뭐 나보다 젊을 때 되게 공부도 못했는데 니가 출세했다 야이 말 딱 한마디 했는데 너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 동창회 안 간다 뭐 가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항상 있더라고요. 자, 자기 소개하기를 싫어한다. 자기 소개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소개하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디 가서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왜 해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자기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와 정말 기회가 왔다. 그래 내 소개 한번 멋지게 해보자. 이런 사람 몇 명 안 되지 싶은데, 그죠? 10번째, 자기를 숨기고 싶어한다. 그럼 비슷하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촬영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촬영해서 방송을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저를요? 왜요? 저를 왜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저를 촬영을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낱낱이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맞죠?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다릅니다. 맞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내성적인 성향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한번 조금씩 극복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MBTI 성격 테스트, 이 칼융의 이론을 따와가지고 이 MBTI 테스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MBTI 울산대학교에서 학생생활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얼마 주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상을 해도 됩니다. 워낙 온라인상에 테스트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제 MBTI 테스트를 한 ESTJ형입니다. 예, 그 지도자형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
바뀝니다, 성격이. 자, 잠자는 습관으로 성격 테스트. 자, 여러분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이고의 통나무네요. 저는 이렇게 잡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고 가끔 이렇게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자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는 조카가 있는데 다 정말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세 가지 MBTI 다음에 애니어그램. 자, 애니어그램은 이제 9가지 성향이 나오는데, 자,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장형, 머리형, 가슴형, 심장형 표현하는데요. 가슴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심장형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형 퀴즈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장형인지 가슴형인지 장형인지 가슴형인지 아니 머리형인지 한번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여러분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형의 기질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아까 고 정주행 회장 예를 들었는데요. 장형의 성향은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분명한 거. 다음 주에 모이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때 상황 봐서 오겠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분명한 걸 좋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고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되게 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을 좀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장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뒤끝이 없습니다. 뭔가 남을 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번 내가 대갚아 주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화통하죠. 그래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렇게 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렇지만 장애인이 무조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너무 나대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요. 적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을 상당히 좋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이 좀 직설적일 때가 또 있습니다. 말이 직설적이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좀 골자합니다. 그래서 가슴이랑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 머리형 머리 또락거리게 만들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다른 장형에게 장이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형의 기질적인 부분은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 좀 도전을 좋아하고 혁신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패턴은 보이지만 좀 이렇게 사소한 부분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뭡니까? 너무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장형, 가슴형인데요. 자, 가슴형은 상당히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뭔가 성취, 낭만적인 했는데 자기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인지 능력이 많습니다. EQ 지수 중에 세 번째 배당되는 타인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인 인지 능력,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잘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가슴형 스타일이 이걸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잘 안 할 뿐더러 눈치를 잘 살피고 그리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형의 단점이 뭐냐면 한번 삐치면 되게 오래 가요. 한번 삐치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번 아니다 그럼 저를 만들면 영원히 안 볼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형한테 한번 찍히면 상당히 다시 그 이미지를 되돌려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형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아무튼 가슴형은 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기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요. 많이 선물을 하는데 또 기대를 해요. 본인이 선물한 만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성향이죠. 자, 그 다음에 머리형 사고입니다. 이 머리형의 사고는 참 좋은 게 뭡니까?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물어야죠.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물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여서 우리 뭐 식사 한번 하자. 누가 오는데? 그날 몇 시에 모여서 몇 시에 마치는데? 그죠? 그날 회의 주제가 뭔데? 뭐 이런 걸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면 가슴형 또 답답해지고 머리가 또 장형 잡고이게 만들죠. 아무튼 머리형은 궁금한 건 못 참고 질문을 많이 하고 추천가 분명해야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설득력이 강하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형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머리형한테는 참 똑똑하네, 현명하네, 그것도 알고 있었나 이런 지능적인 측면에서 인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머리형한테 절대 그 반대말 하면 안 됩니다. 넌 그것도 몰랐니? 야, 너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야, 가방끈 좀 길어서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야, 니 그것도 몰랐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삐칩니다. 그리고 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형한테는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머리형 스타일은 체구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건장하지 않고요. 장형이 되게 건장합니다. 그래서 좀 빼빼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하도 머리를 많이 써서 살이 잘 안 붙는 거죠. 신경적으로 설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신경을 많이 써서. 자, 그래서 애니 요행별로 이렇게 중재자, 평화자, 뭐 보스형 이렇게 장형 스타일을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완벽주의자 이런 성향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가슴형 그죠? 뭐 신장형 쪽에 해당되는 부분 예술가 또 개인주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취자, 실행자 그죠? 베푸는 사람,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쾌락주의, 공상가 또 비관론자 이런 것도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찰자, 말 그대로 머리형이니까요. 그렇죠? 다 성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이 세부적으로는 검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저는 참고로 리더의 이 8번하고 그 다음에 3번, 2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8번이 제가 주로까지 많이 나왔고 7번도 좀 나왔습니다. 7번도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어떤 성향이 이것도 애니그램도 애니그램 테스트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시대가 참 좋아졌죠.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외국 우리나라 사람을 견주어서 이렇게 징기스칸 되게 도전적인 거네요. 그 전두환인가요? 네, 그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전두환도 있네요. 최민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도요. 계획가 있죠? 네. 안디 박정희 대통령도 있네. 아무튼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좀 하고 또 둘째 시간에 그죠?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를 또 오랫동안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소심한 성격 분석해보고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소심한 성격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자, 이 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성격은 타고난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격을 못 고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충분히 우리가 고쳐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신의 장점, 단점 중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보통 소심한 사람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남은 과대평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뭘 잘할까? 나는 무엇을 잘하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나는 남들보다 수영을 좀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수영이라고 쓰려 하다가 갑자기 박태환 선수가 떠올라. 박태환보다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지우자.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완벽주의.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잘하는 걸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자존감을 키우는 목적이니까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소심한 성격은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이게 사람 예를 잡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화장실에 덮여서 벌떡 일어나 나가면 이 소심한 성격, 내 때문에 나갔나? 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뭐 많이 잘못해서 나갔나? 내가 인상을 찌그러서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소심한 성격이 그렇게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성향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 치료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대해서 간다. 이 조그만 사소한 일도 크게 확대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소심한 성격을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비난 없이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실수 없이 어떻게 성공,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하고, 비난 없이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이제 남들에게 욕 좀 먹자. 괜찮아. 욕 먹어도 괜찮아. 근데 진짜 나쁜 짓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사람이 욕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질타나 비난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윤리적 도덕적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욕먹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욕먹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려면 이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자존감. 그래서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데 자존감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의 나무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정말 좋은 말이죠. 자존심을 자존심의 나무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나무. 자존심의 부분을 꽃으로 받고 인격은 뭐예요? 열매를 받으니까 이 자존감인 거죠. 네, 맞죠? 그래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인격의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비교를 한다면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꾸 위로 치켜 세워 올리고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비교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위에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을 찾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부터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든 어떻게 태어나든 능력이 지능이 높게 태어나든 IQ가 높게 태어나든 적게 태어나든 타고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면 그걸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드러나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가 나보다 뭐 축구를 잘 찬다, 그림을 잘 그린다, 뭐 골프를 잘한다, 뭐 그 사람이 의사가 됐다, 뭐 변호사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 때문에 나보다 더 월등히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에 비해서 나도 그런 역량이 충분히 숨겨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 성격, 혈액형, 이거 혈액형 바꿀 수 있나요? 외모, 습관, 성형한다고 다 바꿀 수 있나요? 성전환한다고 다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네, 그 모습은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우리 인정,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화를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런 타고난 기질적이 있더라도, 기질적인 어떤 성향이 있더라도, 후천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처럼요, 또 경험을 통해서, 맞죠? 또 대인관계, 또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그죠? 충격적인 경험, 이런 걸 우리가 좀 안 당하면서 좀 더 대범의식을 활발하게 성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저 더 소심한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피치 못하게 그런 경험을 했다면 실패는 다리 밑에 허를 물과 같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자, 명언인데요. 실패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아. 다 지나가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 부정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지레진작, 파국적인 예상, 완벽주의 정상, 강박 정상. 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절대 소심한 성격, 우울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내 삶이 행복하고 유쾌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인지치료입니다. 그죠? 1, 2번이 지내심장.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가 시기를 본다. 아, 내 말이 지겹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인상을 썼다. 나 때문에 인상을 썼구나. 근데 지내심장. 맞죠? 이런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떨어질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저 사람한테 그죠? 한번 뭐 어떻게 말도 못 걸어봤는데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절대 저런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장학금하고 거리가 멀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완벽하게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그 사람도 만나고 내가 우상으로 삼을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완벽을 귀하기보다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낮춰주거나 너무 높게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강박증상. 그러니까 이 강박증상이 바로 완벽주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손도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 되게 계속 씻는 거예요, 손을. 그죠?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데 가서 또 확인하고 맞죠?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해결책 딱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작게 받아들인다. 확대해서 이 소심한 성격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청중 앞에 막 이렇게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발표해서 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설 때 나보고 정말 청중 앞에 저렇게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저쪽 편리게 말이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죠? 절대요.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과거의 기억이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중요합니다. 맞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중요한데 자꾸 살아온 날을 되새김질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다거나 하면 또 잘못을 반성하고 계속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갖췄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 수많은 경력을 뚫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정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우습게 보면 남도 나를 우습게 본다. 꼭 명심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말을 계속 되뇌이세요. 저는 아침마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아무 조건 없이 난 내가 좋아 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자, 이게 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타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더라.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난 방금 했죠? 내가 나를 우습게 보면 남도 나를 우습게 본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요. 여러분 우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월등히 여러분의 끼와 재능이 이미 타고나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면 돼요. 자,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성공 경험을 쌓으려면 계속 실패를 같이 동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자기 잘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뭔가를 도전을 해라는 뜻이죠. 성공 경험 쌓으려면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하면 내 친한 친구가 다 떠나갈 것 같다. 내가 거절한다고 친구가 다 떠나가면 그 친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를 지금까지 잘못 사귄 거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못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는 나하고 연락 안 한다. 그 친구는 나하고 처음부터 돈 빌리려고 사귄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속 좁은 친구니까 거절해도 됩니다. 소심함을 인정하지.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성격이 좀 소심하게 타고났구나. 우리 집안은 좀 소심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내가 바꿀 건가? 이런 생각을 가시면 돼요. 남들에게 기대하지 않게. 소심한 성향이 이런 기대를 많이 베풀고 나누고 가슴이 형님. 그러고 나서 그걸 또 기대해요. 근데 그 기대가 또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때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나서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가는 말만 곱자 끝! 이걸로 버려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것으로 두 번째 2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공포 극복 이어가서 강의를 3주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에게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소심한 성격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